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오늘 제가 경험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족 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 집안은 원래부터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새로 오신 아버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분이셨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저희들을 잘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분이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동생에게 유독 관심이 많으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빠로서의 애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동생이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로 상황이 달라졌어요.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며 계속 어머니께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새아버지가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 절대 어머니께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대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새아버지가 동생에게 특별히 더 잘해주시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어요. 동생이 점점 학교에도 자주 안 나가고 밤 늦게까지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면서 동생이 사춘기라 그렇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생 방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어요. 새아버지가 써준 듯한 종이 쪼가리였는데 거기에는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돈을 송금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바로 동생을 추궁했더니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새아버지가 동생에게 접근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고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돈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리면 동생의 미래를 망칠 거라고 겁을 주셨다고 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자니 증거가 없어서 믿어주실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생과 함께 몰래 상황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몇 주 동안 우리는 새아버지의 행동을 카메라로 찍고 통화 내용도 녹음했어요. 그렇게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마침내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저와 동생을 나무라시면서 이런 일로 가정을 깨트리려 하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새아버지가 이미 저희 집안의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꿔놓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집도 어머니의 예금도 모두 그분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복잡하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편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새아버지를 두둔하시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몇 다툼이 있은 후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동생도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갈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친척들은 모두 어머니 편이었고 친구들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작은 고시원을 얻어서 살기로 했어요. 저는 학원 강사 일을 계속하면서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어머니는 한 번도 연락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마도 새아버지의 세뇌에 완전히 빠지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미안하다고. 알고 보니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빼돌린 후 도망간 거예요. 어머니는 그제야 우리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어머니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생각나서 쉽게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동생과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의 경계를 확실히 하기로 약속했어요. 이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셋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서로에게 상처가 남아있고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학원 강사 일을 계속하고 있고 동생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어머니도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무조건적인 신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가끔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좀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동생은 대학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어머니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기를 되찾고 계세요. 저 역시 더 나은 직장을 찾아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느껴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거예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꼭 용기를 내셔서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불공평한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